애기들 노는 워터룸 하나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셀러에서 2개 카테고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로 이제 그 2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로 이제 책을 하나 썼고, 계기는 제가 부동산 투자가 원래 베이스예요. 혹시 막 분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도 오늘은 서울에서 대표님이 또 한 분 내려오시는데요. 이 대표님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공간 임대업도 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셀러 일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저도 좀 배우고 싶고, 대표님들도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좀 배우실 수 있으면 배우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이거든요.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잘 찍어 볼게요. 근데 이분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셀러를 해서는, 장사나 사업을 해서는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부를 축적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나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노하우 등 이런 부분도 이분한테 좀 많이 얻어내보고 싶거든요. 네,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아우, 사람들 막 쳐다봐.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춥죠? 팔찌가 엄청난데?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네. 그 런닝맨 이런 거 맞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보여요. 네네. 한번 드라이브를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대표님을 좀 많이 괴롭힐 거예요. 좋습니다. 네, 많이 많이 괴롭힐 거라. 괴롭혀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장사나 사업만 하시는 분들은 돈 불리는 거를 잘 못 하세요. 네. 그런 쪽으로 대표님께서 노하우를 좀 많이 주시고, 대표님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계시고, 한 5년 정도 이 시장에서 하고 계신 거죠? 네, 부동산도 그렇고 네. 사업도 그렇고. 20대시죠? 30대 초반이고. 근데 30대 초반이시구나. 근데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20대인 줄 알았어요. 이 28? 뭐 이때부터 다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계신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건축학도 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엔잡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셀러에서 2개 카테고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공간 대여 사업 중에 키즈풀이라고 있어요. 그 워터룸, 애기들 노는 워터룸 하나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나 등재를 해서 친구들끼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협회원들만 해도 2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협회원들 200명 해서 그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국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한 목소리 낼 수 있게 그 청년들의 목소리 낼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임원하고 있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입주 예정자 협의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를 입주하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도 입주자 대표 하나 하고 있었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로 이제 그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책을 하나 썼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필수 가이드라인이라는 이걸 그 책을 하나 썼고, 교보문고 입점도 했었고요. 교보문고 입점까지. 와. 커피집을 제가 작년 초에 폐업을 했어요. 하나 운영하다가 커피집이 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커피숍이 기차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가 경쟁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다양하게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사진관도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진관도 하나 해볼까 싶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초사이언이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혹시 막 분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 잠 진짜 많이 자고요. 잠 막 8시간씩 자거든요. 잠도 많고. 네. 그리고 시간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잠을 자면서 이게 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가능한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키즈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 이모님들을 잘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네, 청소 이모님들이 관리를 다 해주시고, 전 이제 예약 확인만 하는 정도? 예약 확인. 네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 대여 사업도 매출 잘 나거든요. 막 1,0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간 대여 사업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온라인 쇼핑몰은 제가 다 품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소품종의 카테고리만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쿠팡하고 네이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포장하면 다 나갈 수 있을 정도? 알짜 2군데만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셀러를 운영하고 있고, 품목도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그 품목들이 전부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그 허들이 좀 있어요. 인증 제품을 일부러 처음부터 기획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제품 인증을 받고 제 상표를 박아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운이 좋게 잘 얻어 걸렸죠. 그렇게 본인 브랜드면 마진이 짭짤하시잖아요. 네, 맞아, 짭짤하죠. 한 50% 이상 남으시나요? 저는 300%, 그러니까 3배. 세 배. 네, 3배 장사. 네. 근데 결국에 살아남으시는 분들은 딱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렇게 3배도 남을 수 있는. 직접 제작하면 진짜 3배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쿠팡 같은 데는 너무 수수료가 세가지고 보통 광고까지 좀 때리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한 반을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반을 가져간다고 보는데도 3배면 그냥 뭐 반품이 들어오든 말든 뭐 그냥 계속 뿌려놓고만 있으면 되니까 쿠팡은 완전 오토거든요. 뿌려놓으면. 그래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채널에 나오면은 요즘에 약간 공식 아닌 공식이 생겼거든요. 오픈하시죠? 아, 뭐 제품이요? 네, 제품이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오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뭐 카테고리는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수영용품이고 수영용품이요? 네. 그리고 하나가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랑 수영용품. 와, 남들이 정말 쉽게 할 수도 있지 않고 없죠. 인증도 좀 빡세게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 아닌가요? 이 의료기기도 이제 등급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수입 사업자들은 1등급 제품밖에 안 써요. 제일 낮은 거. 저는 그 이상의 병원에 납품하는 급만 이제 취급하고 있고요. 그럼 그거를 직접 다 인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증 받은 제품을 제가 별도 계약해서 그건 들어와요. 네, 사입으로 한 번에. 중국에서 들어온 건 거의 다 1등급이라고 보면 되고 저는 국내 공장을 컨택하고 있기 때문에 2등급 이상만.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님 브랜드를 박으시는 거예요? 그죠. 브랜드 받고 상품 설명서까지 다 제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넣어가지고 하고 있고 보통 전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 설명서랑 명함 같은 거 다 집어서 보내면 병원들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냐? 2등급 이상의 제품들은 병원에서 사면 되게 비싸요. 제가 예를 들어 10만 원에 파는 제품이 병원에서 살려고 하면 40만 원, 50만 원에 불러요. 그게 의료계의 생태계거든요. 그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러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제가 바로바로 그냥 그 노인 택배로 보내거든요. 노인 택배가 뭐죠? 지방에서는 오토바이 퀵 이런 걸 잡잖아요. 바로 급하면. 그렇지, 오토바이 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오토바이 킥을 보내면 2만 원, 3만 원씩 택배비가 붙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제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 분들이 이제 그 제 물건을 들고 거기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하면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다 10,000원이면 가요. 그렇게 되면 택배비는 한 10,000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 10,000원 더 붙여서 받으실 거냐고 하면 다 받는다고 해요. 급하시니까. 그 10,000원을 더 붙여도 11만 원, 12만 원인데 병원에서는 당장 40,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제품을 그냥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퀵 서비스를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 녹여 놓으신 건가요? 상세 페이지에다가 당일 발송 가능 서울 경기 지역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대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당일 발송이 되냐고. 네, 대전도 당일 발송이 돼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퀵을 쓰면 되는데 고속도로 퀵이요? 네, 그 고속버스 퀵 기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전 버스 터미널로 하차하는 걸로 하면 대전까지 한 3만 원이면 가더라고요. 말씀을 드려요. 대전도 고속버스 터미널에 찾아가는 게 3만 원이고 병원까지 가면 거기서 퀵 비용이 더 붙는다. 그래서 완전 도착도로 할 거냐 아니면 3만 원만 내고 이걸 제품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다 받아요. 왜냐면 병원에서 하면 또 40만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퀵 비용을 별도로 받고 그렇게 발송하는 경우도 많아요. 쿠팡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보통 한 3-4시간이면 받아버리니까 제품이. 상세 페이지에 이거 녹이세요. 대표님들 이거 녹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를 그럼 어느 정도 이루신 거예요 지금? 비영리 단체 뭐 키즈풀 셀러 이거 모든 걸 다 하는데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이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와, 부럽습니다. 페이도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게 버실 것 같거든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지. 세상에 되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이번에 또 대표님을 만나면서 또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하시는 것 좀 하나하나 해서 좀 더 썰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출판한 거 좀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제가 무료 전자책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제 블로그를 구독하면 전자책을 무료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이게 풀어보면 그 글을 먼저 쓰고 책을 안 쓰고 있었어요. 일단 글부터 던진 거였죠.
아니, 설마 많이 들어오겠어? 아, 그냥 수요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던져봤는데 네. 문제가 터진 게 제가 그때 이틀 만에 댓글이 1000개가 달렸어요. 혼자책을 받는다는 댓글이 1000개가 달린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일주일 밤새고 쓰고 내용 정리해가지고 일주일 딱 끝날 때 한 1000몇 건을 보냈는데 이게 보내는 것도 매일 다 체크해서 매일 쓰고 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내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때부터 좀 생각을 바꿨던 게 책을 쓰더라도 제 손이 전혀 안 타게 그냥 100% 자동화를 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찾았던 게 이번에 출판했던 거는 돈을 받거든요. 그 입주 예정자 협의회 뭐 필수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약간 전문 서적을 냈는데 그게 교보문고에 이제 입점을 시켰어요. 근데 입점을 시킬 때 보통 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데 돈을 안 내도 돼요. 이게 누군가 주문을 넣으면 교보문고에서 그때부터 생산을 해줘요. 1대1 생산을. 그래서 배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나간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만큼 정산됐다밖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시켜요. 저작권도 받아줘요. 교보문고에서. 수수료는 좀 많이 떼가긴 하지만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8년지도 모르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 들어가면 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영원한 배당이 되는 거죠. 잘만 입점해 놓으면. 와. 그러면은 전자책처럼 보내거나 이런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네요. 그죠. 그리고 보통 전자책 하시는 분들은 크몽에 많이 파는데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보문고에 내가 입점한 작가다라고 하면 그 퀄리티 자체가 확실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짧게 보면 내가 당장을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 전자책으로 해서 크몽에 파는 걸로 터트리면 물론 많이 벌겠죠, 순식간에.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토대로 나는 서적 작가로서 강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좀 커지고 싶다라고 하면 저처럼 그냥 아예 교보문고 같은 데 입점을 먼저 해버리는 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도 이제 건축학도 본의를 치면 나오고 네이버 인물 등재 기준이 원래 좀 빡세요. 아무나 안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게 등재가 됐던 이유가 저는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로 등재가 됐거든요. 원래 보통 블로그나 이런 것도 등재가 되려고 하면 이달의 블로그 선정이 되거나 인플루언서만 돼요. 근데 제가 인플루언서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 책을 발간 교보문고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좋게 봐주셔서 등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됐거든요. 저도 교보문고에 책을 입점할 수 있을까요? 있죠. 네, 그리고 제 블로그에는 그걸 다 무료로 이렇게 처음부터 출판하는 과정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표님 그 책 좀 한번. 건축학도 곤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그 블로그명은 선 밖으로 칠해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게 건축으로 되게 오래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10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살아온 선 밖으로 계속 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뜻으로 해서 선 밖으로 칠해도 괜찮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봉사한 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 필수 가이드북이라는 이제 책을 하나 냈던 거고 나중에 저는 이제 제 목표가 선 밖으로 칠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하나 아예 뭐 에세이를 하나 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교보문고에 전부 다 깔아버리는 게 제 최종 목표긴 해요. 그럼 두 번째 돈 버는 것 중에 하나가 키즈풀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오픈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서울의 키즈풀이라고 검색하면 1위로 나와요. 프라이빗 키즈풀 파티룸 스테이 429라는 게 나와요.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다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1등을 먹으면 전 전국에서 1등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1등이 전국 1등이죠. 아이들이 정말 오기 편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와, 그럼 그거를 하시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제가 부동산 투자가 원래 베이스예요. 사업이 베이스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가 베이스고 이 법인도 사업자 법인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법인의 사업을 껴넣는 식이에요 지금. 그러면 혹시나 우스갯소리로 이자 갚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셀러를 하시던 분들이 부동산을 하신다고 보면 그 이자 갚으려고 셀러를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키즈풀 할 때가 딱 그 최고 금리 6%를 찍었을 때인데 그때 대출이 제가 10억이 넘었거든요. 10억의 대출 6%니까 1년에 6천만 원씩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게 키즈풀이었어요. 키즈풀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년. 근데 3년 만에 지금 전국에서 1등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원금 회수 1년 만에 하고 그것도 이제 영원한 배당으로. 키즈풀도 거의 한 그 여름 기준으로는 순수익 10만 원 정도 나오고 비수기 한 300에 400 순수익으로 그렇게 나와요. 와, 그거 혹시 차리는데 얼마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때는 보증금 3천에 인테리어 7천에서 그 1억 딱 들어갔고 네. 그 보증금을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7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이면 원금을 거의 네, 뽑겠네요. 1년 만에 뽑았고 지금 2년째 수익을 받고 있어서 키즈풀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재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정말 돈이 쉴 시간 없이 계속 돌리시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장사만 죽어라 제가 한 15년 했는데 이뤄놓은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쓰는데 바빴지 투자를 못하고 이렇게 돈을 굴리지를 못했더니 이뤄놓은 게 없어서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거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 부동산이 좀 경기가 안 좋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좀 큰 돈의 수익을 실현을 하셨잖아요. 네. 오픈한 건 매도까지 한 거고 4년에서 5년 정도 보유했던 것 같은데 수억의 차익을 벌었고. 대표님이 바라보는 부동산은 어떻다라는 걸 좀 대표님만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갭 투자 이런 거 전 진짜 안 좋아해요. 갭 투자는 어떻게 보면 세입자 돈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너무 리스크도 크고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교보문고 POD나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빌드업을 하잖아요. 미래를 보고 빌드업을 하는 그 부동산 투자는 필패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와. 네. 예를 들어 노량진 뉴타운, 한남 뉴타운 누구나 좋은 걸 알잖아요. 미래에 이게 바뀌었을 때 가치도 수억의 차익을 벌 수 있다, 수십억의 차익을 벌 수 있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돈이 크게 많이 드니까 그죠? 못 사는 것 뿐이지 이게 저렴한 데도 많거든요. 그 수익이 좀 적더라도.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빌드업을 하면 절대 필패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두 가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평가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주 기간이 엄청 긴 분양권들. 예를 들어 5년 뒤에 입주하는 분양권을 산다? 제가 건축 전공이다 보니까 건물은 보통 이제 재료비랑 농업비랑 경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좀 기계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농업비가 뭐 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1년에 7%가 올라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럼 무조건 앞으로 건물은 내년에 사면 7%가 올라간다는 거네요. 농업비는 7%가 올라가고 재료비는 환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수록 그 재료비가 더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들 고분양가 하잖아요. 고분양가 하는데 그게 금리가 높아서 해외에서 샤시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때 공사비가 확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비가 5년 뒤에 공사비랑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을 볼 거냐 5년 뒤의 가격을 볼 거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분양이 5억이고 5년 뒤에 예를 들어 한 10억의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그러면 10억에서 역산을 해요. 보통 계산할 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4%씩 올랐다고 치면 4%씩의 그 차익만큼을 제가 무조건 먹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7%니까 1년에 3%를 무조건 먹는 거죠.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 정말 가치 있는 아파트도 많고 안 되면 중간에 팔면 되니까요. 계산을 하고 들어가니까 좀 더 확신이 있으신 거겠네요, 부동산에.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거의 100%를 받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안 쓰고 그 이자를 갚는데 이제 셀러나 부업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내 돈 하나도 없이 집을 산다. 이거 진짜 이자 갚고 이런 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대단하네요. 근데 이자도 그 분양권은 후납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납부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내요. 그 계약금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뭐 꼭 뭐 부동산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커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항상. 부동산으로 막연하게 난 집 사서 돈 벌 거야가 아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돈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방도 해요. 지방도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네. 제가 지금 좀 많이 매도를 해서 많이 팔아서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그리고 저기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제천에 하나 있어요. 제천 이런 데는 또 진짜 재미있는 게 거기서 월세를 주면 월세 수익률이 한 15%씩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세금 내고 뭐 하고 뭐 해도 15%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서울만 집값이 오른다는 것도 착각인 게 그 부동산을 내가 임대를 줄 때는 임차에 대한 그 수익률을 또 계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은 외국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외국인들은 다 어디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면 저희 같은 데 월세로 다 사는 거예요. 월세 매물이 제천은 아마 전월세 매물 다 합쳐서 20개가 안 돼요.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전월세를 다 합쳐도
매물이 20개에 내면 제가 부르는 게 가격인 거예요. 임차료를. 저는 솔직히 속으로 쌤통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 제천도 물렸겠구나. 대표님도 물린다. 내가 속으로 쌤통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무정한 걸 알죠? 예, 그래서 그 인구 소멸 지역들의 외국인 비율들을 잘 보면 전월세가 소진됐어요. 그래서 논산, 제천, 진천, 무안 막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그런 다 외국인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나이에 무너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 돈 받아서 뭐 할 거야? 투자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잖아요, 사람의. 근데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파산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말하면 비추예요. 나 30대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자기 인생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 뭐 진짜 맞아 밤새 일을 하든 그든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대부분 막았는데 40대 중후반 되는 분들은 돈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터지면 멘탈부터 많이 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 방비책으로 여러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해 놓는 거고, 이제 차익형 투자로 해서 2개 있고 수익형으로 4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형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실질적으로 셀러일 아까 이제 하시고 계신 그 카테고리 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자리 옮겨서 질문을 주시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셀러 위주로 해서 이제 네. 저도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많이 괴롭혀 주세요. 네. 네, 2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